K-팝, K-드라마, 그리고 나 K-키보드. 선 넘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컴팩트한 휴대용 무선 키보드의 수요는 꾸준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성비가 죽이는 녀석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로지텍의 K380. 2~3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녀석인데 2005년 말 출시 후 지금까지 거의 가성비 킹으로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수년간 대체제가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에서 K380과 같은 대항마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구입해봤고 로지텍 K380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비교하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처음 딱 얘를 봤을 때 완전 로지텍 K380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K380은 동글동글한 귀여움이라면 삼성은 각진 디자인과 딱 누가 보더라도 삼성의 그 전형적인 뭔가 그 삼성의 향기가 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심지어 왼쪽을 비교해봐도 전원 버튼과 LED도 동일하게 생겼고 뒷면에도 배터리가 있는 부분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거의 유사하게 생겼죠. 조금 다른 점이라면 방향키의 디자인이 달랐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 홈 앤드 왼쪽 오른쪽 버튼이 꽤 크게 디자인이 된 것에 비해 로지텍은 이제 노트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작은 방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큼직큼직한 걸 더 선호합니다. 무게 자체는 K380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지만 살짝 더 가벼웠고, 특이한 건 로지텍은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에 포인트를 줬다면 삼성의 경우 앱 바로가기, 덱스보드의 포인트, 그리고 내구성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K380도 나름 내구성에 있어서는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2만원대 블루투스 키보드 치고는 꽤 단단함을 보여줬지만 확실히 삼성의 키보드가 훨씬 더 단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완전 1대1 비교는 어렵지만 얘를 한번 비틀어 보잖아요. 삼성은 비틀어보면 비틀려지기는 하지만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에 비해 봐요, 로지텍은 좀 달라요. 좀 오래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소리부터 뭔가 삐걱삐걱거리죠. 단단하면 삼성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삼성은 특이하게 안드로이드, 그것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갤럭시에 최적화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에서 이 키보드를 연결하게 되면 처음에 블루투스를 켰을 때 갤럭시 버즈 프로를 연결하는 것처럼 팝업창이 뜨면서 이제 쉬운 방식으로 페어링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능 키들을 위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갤럭시에서 사용할 경우 앱 바로가기 버튼 3개가 위치해 있고 덱스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3개의 버튼은 갤럭시, 그것도 원 UI 3.1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간단히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1번에 바로가기를 설정하고 싶다. 그럼 인터넷을 열고 여기에 이것을 꾹 누르면 삼성 인터넷 앱이 등록되었어요 하면서 이제 1번을 누르면 이 앱이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는 앱 서랍, 멀티태스킹, 홈키, K380처럼 세 대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에는 갤럭시 S21 플러스, 2번에는 아이패드 프로, 3번은 노트북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세 대의 기기를 연결해놓고 빨리빨리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것도 로지텍에서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바로바로 전환할 수 있는 게 강력한 장점이었어요. 이때 로지텍은 연결되는 기기 바로 위에 LED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었다면 삼성은 하나의 LED로 그냥 색으로 표현되는 방식.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펑션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펑션키가 기본 기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 F1부터 F2를 입력하려면 펑션키를 누르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사용하면서 문제라고 여겨졌어요. 왜냐면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괜찮지만 특히 PC에서 사용할 때 아무 선택권 없이 기능키가 기본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게, 로지텍의 경우 태블릿과 PC를 모두 고려해서 이제 펑션키의 배치가 꽤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삼성은 크게 PC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듯 했습니다. 게다가 재미있었던 것은 미디어 컨트롤은 1번과 6번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이 버튼을 쓰려면 여기서는 또 펑션을 누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키와 밑에 있는 키와 약간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 로지텍에 비해 장점이라면 키 자체의 화면 밝기 조절,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 여기서도 특이한 점은 로지텍은 인서트 버튼이 한 개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의 경우 펑션 락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었죠. 물론 로지텍도 펑션 락이 물리적으로 없기는 하지만 로지텍은 PC에서 전용 소프트웨어로 세팅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한다면 로지텍은 F4부터 F7까지 이 버튼을 다른 키로 매핑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에서 중요한 키감.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키감의 차이는 확실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얘를 위주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깊이감은 일단 K380보다 삼성이 더 나아서 확실한 구분감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캡이 동글동글한 K380은 이것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에 비해 삼성은 풀 사이즈의 키가 이제 일반적인 네모 사이즈로 모두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타이핑을 할 때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부드러움의 차이도 꽤 존재했습니다. 로지텍은 자세히 보면 키캡을 옆으로 봤을 때 중앙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올리면 뭔가 이제 편안하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파지가 되는 것에 비해 삼성은 플랫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게 인체공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 느낌은 로지텍이 좀 더 좋았어요. 게다가 타건해 보면 이 가격대에서 보강판이 들어간 제품들이 흔치는 않지만 삼성도 K380과 마찬가지로 이제 보강판이 들어가 있어서인지 이렇게 타건을 해보면 키보드가 크게 낭창낭창하지 않고 되게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얘가 타이핑을 해보면 꽤 단단해요. 대신 키캡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사이즈도 큼직큼직하고 다 좋긴 하지만 얘가 로지텍에 비해서는 좀 미끄럽게 디자인이 된 느낌. 그러니까 이게 타이핑을 해보면 로지텍은 그냥 이제 크게 미끌리지 않고 그냥 타건을 할 수 있었다면 삼성은 좀 미끌미끌한 요 촉감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할 때 요것도 사람에 따라 이제 선호도가 좀 다르긴 한데 삼성은 마치 이제 프로 360처럼 쫀득쫀득한 맛을 준 것에 비해 눌렀을 때 힘은 로지텍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것도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의외로 로지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를 눌렀을 때 부드러움 그리고 힘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타이핑을 한다면 로지텍 K380을 선호하실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 그러한 키감.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취향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호환성에 대한 부분, 요것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 은근히 삼성 키보드는 호환성에 꽤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블루투스를 연결할 때 어리버리타기도 했고 특히 갤럭시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 연결한다면 뭔가 모르게 블루투스 페어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패드에서는 잘 붙었는데 심지어 맥미니에서는 아무리 해도 블루투스가 잘 붙지 않기도 했고 뭐 크롬캐스트나 여러 기기에서 조금 호환성이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블루투스가 잘 안 붙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얘 같은 경우 뭐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맥OS까지 모두 고려한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자세히 보면 여기 윈도우나 안드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아니면 맥이나 iOS를 사용했을 때 버튼이 따로 되도록, 그래서 만약 삼성 키보드를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쓰게 되면 애플은 커맨드가 스페이스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K380은 연결된 기기에 따라 이게 자동으로 변환이 되지만 삼성은 그 반대로 커맨드가 Alt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때 키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K380은 연결된 기기가 윈도우냐 안드로이드냐 iOS냐에 따라서 이 버튼들의 이제 구성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삼성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위에 기능 키들의 구성을 보면 얘는 안드로이드가 아니라면 윈도우까지 기능 키 4개, 요 4개는 무쓸모예요. 만약 이게 매핑해주는 버튼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요것을 이제 기본 기능으로 할당한 것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의 스마트 키보드 트리오 500은 로지텍 K380을 벤치마킹을 잘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로지텍 K380을 고집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가격을 보면 K380의 최저가는 정품이 약 32,000원, 삼성은 최저가가 3만원 후반대 정도로 되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로지텍 K380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느낌을 종합해보자면 만약 갤럭시 그리고 갤럭시 탭에서 쓴다면 무조건 삼성의 키보드를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 삼성이 아니라 핸드폰은 아이폰인데 갤럭시 탭을 쓴다, 아니면 반대로 갤럭시를 쓰는데 태블릿은 아이패드이다, 그리고 PC나 다양한 제조사 디바이스에서 이제 연결되는 그런 호환성을 원한다면 K38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삼성이나 아이패드나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매직 키보드의 구성이 참 비싸다 보니까 진짜 만약 태블릿에서 쓴다면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태블릿을 거치할 수 있는 저렴한 이제 뭐 스마트 커버나 그런 것을 구입하고 이러한 블루투스 키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가성비 측면으로는 훨씬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많은 분들이 삼성의 새로운 블루투스 키보드가 출시되고 나서 리뷰를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출시하자마자 구입했고 이제 뭐 아이패드는 이것 때문에 바빠서 이제 계속 사용만 하다가 이제 사용기를 남겨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지텍의 제품을 오래 사용해본 유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비교 사용기를 해봤는데 제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봐요, 이 매직 키보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가격 이제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10개 넘게 구입하는 가격이 얘예요.
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매직 키보드가 좋기는 한데 진짜 비싸기는 진짜 엄청 비싸네.